가장 잘하시는 영상 그러니까요. 분석 저희가 노스트 웨스트 더비 함께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전,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승 한 골차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 사실 시즌 초반에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은 상대 팀들이 전방 압박을 상당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과거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처를 못하고 위험 지역, 데인저리스 에어리어에서 실책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요즘에라도 공수 전환 자체를 좀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잘 수행을 하면서 기존에 가졌던 어떤 점유율의 어떤 그런 집착보다는 조금 더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실리적으로 좀 공수 전환을 빨리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봤었어요. 네. 하지만 이날은 리버풀은 어차피 이 경기는 주축 좀 세밀한 플레이를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기동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더 많이 뛰는 압박으로 승부를 해서 위험 지역에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간 이후에 골을 넣는 이런 방식을 좀 택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 반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베스트 전력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패턴대로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자, 이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랄라나 피르미누 또 오리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피르미누 선수가 이날 3명의 미드필더 위쪽에서 약간 꼭지점 같은 역할, 프리롤 역할을 맡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오리기와 또 이 피르미누가 투톱처럼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기와 피르미누가 4명의 수비진을 상대를 하는 그런 압박을 해줬고, 랄라나 선수는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캐릭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이 될 때는 수비까지, 최종 수비 라인까지 같이 압박을 하는 형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4명의 수비가 빌드업을 할 때 3명이 기본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형태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빌드업이 맨유가 좀 빠른 템포로 중앙까지 전개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밀려서 긴 패스로 공격이 전개되는 횟수가 좀 많아지는 전반 초반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뒤에서 숨을 고르다가도 캐릭 선수가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침착한 빌드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포그바 선수는 이렇게 압박을 빠르게 당하지 않고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빌드업이나 전체적인 패스 능력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들어가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이 됐을 때 전체적인 몸통 압박을 수행하는 리버풀을 좀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이제 자주 전개돼야 됐습니다. 이러한 경기 내용이 맨유가 좀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리버풀에게 전체적으로는 압박에 좀 고전을 한 그런 경기였어요. 지금처럼 이제 리듬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맨유의 공격은 캐릭, 포그바, 에레라가 중앙 쪽에서 빌드업이 형성이 돼서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로 전진이 되고 결국은 측면으로 전환이 돼서 측면 쪽에서 찬스를 만드는 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루트가 정상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좋았던 패턴입니다. 지금도 마샬 선수가 반대로 돌아가는 질라탄 선수를 보고 반대로 전환해주는 패스입니다. 결국은 중앙 쪽에 안정된 빌드업, 그리고 나서의 상대가 이제 뒤로 물러날 경우에 측면 전환, 거기서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활용한 측면에서의 돌파나 크로스 공격, 이것이 이제 주 루트가 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패턴의 공격이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캐릭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벌써 1명, 2명이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그런 압박이 많다 보니까 캐릭 선수가 이렇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줬습니다만, 자, 다름이 아닌 이제 원터치로 주고요. 포그바 선수는 기본적으로 단점 자체가 시야가 확보하기 전에 압박을 당하면 항상 등을 쥐고 볼을 좀 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대 압박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책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엠레찬에게 볼을 뺏겼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4명 대 3명, 4대 3, 아주 리버풀이 좋은 역습 찬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쇄도하는 랄라나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여기서 이제 돌아뛰는 오리기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더 좋았던 선택인데, 지금 상황에서 오른쪽 피르미누에게 줍니다. 약간 고립된 형태의 움직임으로 공이 이제 흘러가 버렸고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리버풀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위험 지역에서의 볼을 차단한 이후에 찬스들이 꽤 나왔는데요. 그것을 이제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리버풀의 압박, 기동력을 확보한 채의 압박은 측면 쪽에서 특히 이제 빛을 많이 발했는데요. 측면 쪽 전체적인 몸통 움직임 속에서 역시 조던 핸더슨까지 여기 끌고 올라왔을 경우에
역삼각형 형태에서 뭐 엠레찬 또 여기에 뭐 공격진들 렐라나까지 협력 수비를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준비해 오신 그림에서 포그바 선수가 갇히는 장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날 포그바 선수가 여러 가지 사고도 좀 쳤지만은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포그바를 어떻게 보면 좀 노리고서 그쪽으로 이제 협력 압박을 들어간다 이런 장면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그바 쪽이 됐던 에레라 쪽이 됐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모두 3자 패스들이 잘 연결이 돼서 압박을 풀어내야 맨유의 공격이 사는데 지금도 포그바가 이번엔 이쪽으로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역시 원터치 패스, 다시 원터치. 네, 압박에 이제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측면에서 경기를 풀지 못하고 리버풀에게 좀 고전한 그런 부분이 됐어요. 자, 이 상황도 역시 빠르게 렐라나가 캐릭 쪽, 네, 센터백이 벌어주고 캐릭 쪽부터 이제 빌드업이 전개될 때 빠르게 압박을 가해주다 보니까 자, 캐릭 선수가 이렇게 성급하게 캐릭 선수답지 못한 그렇죠. 네, 진짜 이런 이거는, 패스미스까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맨유는 자신들의 원래 패턴, 리듬대로 가서 찬스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상대방 실책 때문에 찬스를 만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리버풀이 준비한 것이 더 많이 통용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내용에서는요. 자, 지금도 보시면 이제 포그바 선수가 압박에 밀리다 보니까 백패스를 했는데 네, 뭐 쇄도하는 두 명의 선수에 의해서 이제 볼을 뺏기게 되죠. 결국 포그바 쪽에서 협력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등진 채 포그바 선수가 좀 무리한 백패스를 하다가 나온 실책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어요. 리버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의 사실 찬스는 자신들의 캐릭 또 포그바 에레라 이런 루트에서 중앙부터 잘게 썰어서 측면까지 가는 그런 쇼패스 게임의 루트보다는 긴 공격에서 오히려 찬스를 잡았습니다. 길게 때려 넣었을 때 자, 질라탄 선수가 떨궈 놓고 여기서 세컨볼 싸움에 들어가서 에레라 선수가 커팅을 해내고 자, 미키타리안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그 속도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진짜 절묘한 스루 패스죠. 네. 포그바 선수에게 또 찬스를 만드는 네, 이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근데 맨유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는 리버풀이 엄청난 활동량을 가져가 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동력의 바탕을 둬서 더 많이 뛰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쿠티뉴 선수가 전반에 나오질 못했었고 마네 선수가 없었고 전적으로 주축 선수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동력으로 승부를 걸었는데요. 지금도 에라라 선수가 주고 잡고 자,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미뇰레. 네, 미뇰레 선수 이제 선방이 있었는데요. 이날 MVP. 네, 네. 미뇰레 선수 아주 고생했어요. 딱 요것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반에 가장 좋았던 장면인데 결국은 자신들의 리듬을 대로 경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리버풀의 압박 타이밍을 이겨내지 못했고 빠른 공수전환, 원터치 플레이를 공수전환을 통한 그러한 공격에서만 찬스를 잡았어요. 후반전이 전개될 때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 루니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다이렉트한 스타일로 경기 스타일을 바꿨어요. 공수전환을 빠르게 직선적으로 원터치 플레이를 통한 공격이 됐든 아니면 직선적으로 패스 횟수를 줄이면서 전개가 되는 루트로 경기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라인도 좀 올리면서 경기를 좀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맨유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리버풀이 이른바 뭐 하이 프레싱,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후반에도 계속 집중을 시켰는데요. 무리하게 중앙을 거쳐서 위험지역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이런 장면보다는 이렇게 길게 좀 한 번에 들어가는 공격으로 압박을 좀 풀어내려는 노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컨볼 싸움에 좀 집중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루니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가면서 질라탄 선수의 어떤 피지컬적인 장점을 이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병행이 됐고요. 자, 세컨볼 싸움에서 또 루니 선수가 볼을 잡아서 네, 경기가 전개되는 형태인데 계속 이런 식입니다. 세컨볼 싸움 또 들어오죠. 그래서 경기 스타일을 후반 들어서 다이렉트한 방향으로 바꿔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시점에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쿠티뉴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쿠티뉴 선수는 사실은 들어가자마자는 바로 저는 어시스트성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찬스를 잡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맨유가 긴 공격 위주의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쿠티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이 리버풀이 잘 나오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때려놓고 네, 자 질라탄이 또 원터치로 방향 전환을 해서
계속 이런 형태의 좀 빠른 공격 리듬을 맨유가 후반전에 끌고 들어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쿠티뉴 선수를 투입시켰지만 쿠티뉴 선수의 공격적 재능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지속이 됐고 맨유는 뒤에서 펠라이니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라이니 선수를 조금 일찍 기용을 하는데요. 75분에 바로 투입을 합니다. 그거는 역시 리버풀이 이날 갖고 있었던 스쿼드의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로브렌과 클라반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팁 선수가 이날 라인업에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펠라이니까지 투입했을 경우에 긴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상당히 부족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무리뉴 감독은 좀 빠른 시간에 펠라이니 투입으로 반전을 누렸고 역시 긴 공격이 이어집니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펠라이니가 투입이 됐을 때 장신 선수가 한 명 더 투입이 돼서 긴 공격에 대한 이 수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리버풀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경기에서 볼 때 마팁 선수의 결장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리버풀에게는 악재였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찌됐건 리버풀이 잘했어요. 네. 예, 전력 손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했던 경기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포그바 선수가 뒤쪽에서 긴 공격 주문이 많았죠. 네. 길게 때려놓고 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펠라이니 선수를 로브렌이 잡고 있고 질라탄은 또 클라반이 잡고 있는데 상당히 힘겹죠. 여기에 사실 마틱 같은 선수가 같이 들어가 줬어야 이날 수비를 이제 방어를 해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81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상황이 세컨볼에서 계속 뒤지니까 맨유에게 공격 찬스가 이어졌고요. 발렌시아 선수가 아주 꾸준히 오버랩을 잘 수행을 해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된 찬스들이 나오죠. 이제 얼리 크로스 형태에서 자 루니 선수 슈팅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경기의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이제 쭉 던져놓고 힘으로 높이로 세컨볼 싸움을 하는 맨유에게 계속 밀리는 현상이 지속이 됐고요. 막판에는 맨유가 그래도 한 골 넣을 것 같은 흐름이 됐어요.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너킥도 주게 되고 하다가 결국 찬스가 나오죠. 루니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서 펠라이닝의 헤딩이 골대 맞고 나온 것을 질라탄이 마무리를 합니다. 네. 83분. 리버풀에겐 뼈아픈 실점인데요. 네. 결국 이 경기는 전적으로 보면은 리버풀의 전력 누수, 핵심 선수들의 전력 누수가 아주 좀 치명타로 작용이 됐고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시즌 초반과 다르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융통성 이런 부분에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찾고 있다. 네,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경기였기 때문에 양 팀의 현재 상황을 좀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렁하는 순간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뇰레 골키퍼를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대단했죠.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버팀목 역할을 해줬죠. 네. 미뇰레 키퍼의 그 많은 선방이.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무승부로 끝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 알파신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